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장손이라며 내 아들에게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 없는 형님네. 장손이 벼슬인가요? 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 3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결혼은 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가 제가 결혼 후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형님도 얼마 후에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신을 해보지 못해서 저희네가 먼저 임신한 사실을 숨겼다가 배가 불러오는 5개월쯤 되어서야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손윗 동서가 임신이 안 되어서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먼저 소문내기가 그렇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형님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부모님께서는 형님네가 5년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던 터였는데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주라는 황당한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짠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아이 하나 잘 낳아서 형님네가 잘 키우라고 주라고 했을 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애가 무슨 물건인가요? 쉽게 주고받게. 하지만 과연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엔 장남 며느리면서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형님에게 시부모님이 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형님이 아무도 모르게 친정 여동생이 갓 태어난 아기를 입양하려던 계획이 탄로가 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상 남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형님은 불임 클리닉 센터에서 불임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시 형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형님이나 아주버님도 임신 못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마음 편히 가지다 보면 생길 거라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차라리 생판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형님 친정 동생의 아이를 데려오느니 저희네가 낳은 애를 데려다 키우는 것이 100번 낫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냥 웃고 말았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봄에 형님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형님은 정말 축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후로 형님은 귀한 장손을 낳았다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다니지 않던 멀리 사시는 큰댁에 집안 행사에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좀 더 이뻐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첫손자라서 더 귀하게 생각하신 점도 있긴 했지만 워낙에 아기 때부터 우리 아들이 순둥순둥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빵긋빵긋 잘 웃고 옹알이도 노래를 부르듯이 아주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엄청 이쁘고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웬만해선 보채거나 이유 없이 울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네 아들은 지나치게 울었어요. 아기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울기도 한다던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지만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자고 있을 때만 빼고는 지나치게 울어 제끼는 바람에 아무도 형님네 아들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님네 아들이 너무 자주 우는 바람에 아주버님과도 많이 다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한번 울기 시작하면 잘 그치지 않는 형님네 아들 때문에 진을 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랑삼아 형님네 아들을 여러 곳에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매번 우는 모습만 봤던 그 당시 친척들도 나중에 다 커서 본 조카를 보고 그 울보하기 라고 기억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래서 친척들 행사가 있을 때면 형님에게 아기 때문에 힘들 테니 오지 말라고까지 하는데도 굳이 애써서 참석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아무리 귀한 장손이라도 앉기만 했다며 울어 제치는 손자한테는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군요.
할 수 없이 상대적으로 저희 아들이 엄청 이쁨을 많이 받게 된 거였죠. 형님은 상당히 이 점이 속이 많이 상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의 손만 타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손자를 누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한 번씩 시댁에 시부모님과 식구들이 전부 모였을 때도 형님은 형님네 아들을 챙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쩔쩔맸습니다. 제 아들은 항상 시부모님 품에 안겨 있어서 제가 기저귀 갈 때가 아니면 시부모님이 찾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저와 남편은 혹시 모르니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섭섭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오니까 조카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님이 굿을 해야 되나 하고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도 있었어요. 첫째 밤에는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초저녁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몇 시간을 내리 계속 자지러지게 울다가 지쳐서 자곤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잖아요. 듣고 있으면 애간장이 타고 정신이 하나 없어지는데 형님이 참 힘들게 키우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어요. 형님이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엄청 힘들게 키우시는 걸 보니 참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기가 형님 품에서 떠나면 더욱더 자지러지게 울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오로지 형님 품에서만 안겨 있어야 했어요. 그걸 본 시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여기저기 알아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 없이 우는 아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갓난아기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눈이라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두려웠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설마니 그러겠어요? 하고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아기가 올 때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다행히도 건강상 이유는 아니었는지 별탈 없이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시부모님이 제 아들에게 형님네 아들에게 동생이라며 형이니까 잘 돌봐줘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당연히 태어난 해도 다르고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으니 제 아들이 형이 맞았어요. 시부모님과 고모들의 사랑 속에 자란 제 아들은 말도 빨리 배우고 영특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낱말 카드 놀이를 즐겨하곤 했습니다. 항상 제 아들이 하는 짓이 귀여워서 다들 가운데 두고 웃고 떠들곤 했었네요. 반면 형님네 아들은 형님 품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항상 징징거리곤 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형님의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타박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형이라서 말을 빨리 배운 제 아들이 시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형님네 아들에게 동생아 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왠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쳐다보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제 아들과 형님네 아들이 너무 비교당해서 속이 많이 상할까봐 나름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일방적으로 시댁에서 제 아들이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제가 좀 괜시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공평했습니다. 그냥 형님네 아들이 다른 사람들 품에 잘 가지 않고 자주 징징거려서 어려울 뿐이었죠. 어느새 잘 자라서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이 모두 모였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 아들이 동생아 나랑 이거 하고 놀자 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듯이 달려가서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다시 형님 다리 뒤로 숨더니 형님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동생이야? 하고 물었더니 형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네가 왜 동생이니? 동생 아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그 말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며 민서가 동생이 아니면 은수가 동생이냐며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 동생이 어딨어요? 민서가 장손인데 서로 헷갈리지 않게 친구라고 하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간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놀라서 입을 딱 벌리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마치 쟤 왜 저러니? 하시는 눈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눈을 꼼뻑거리면서 어머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세요. 라고 사인을 보냈더니 어머니도 모른 척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함께 마치고 과일상 앞에서 모두들 모여 앉았을 때 아버님이 한 가지 교통정리 좀 하고 가자고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쌍둥이도 1분 먼저 태어나도 형이고 1분 늦게 태어나도 동생이라고 한다. 1분 차이인데 억울하다고 쌍둥이 형한테 친구 사이라고 하진 않아. 형제지간에 친구 사이란 있을 순 없단 말이지. 은수는 내 첫 손자이고 민서는 은수에게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 친구가 웬 말이니? 민서가 장손인 것은 맞다만 장손이라고 해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말란 법이 있니? 우리 집 장손이기 전에 은수의 동생이다. 애들한테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어른들이 해줘야 애들이 서로 잘 지내는 법이다. 앞으로 민서는 은수에게 형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쳐라. 라고 조용하면서도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딱히 할 말이 없는 듯 그렇게 하겠다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어서 참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시누이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형을 형이라고 불러야지 무슨 친구라고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도 형님네 부부는 가타부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서는 은수에게 한 번도 형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날 은수야 라고 불렀어요. 그때마다 민서가 형이라고 불러 민서야 라고 했는데 민서가 그때마다 그랬답니다. 우리 엄마가 네가 형이 아니라고 이름으로 부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했다네요. 그 후로도 제 남편이 민서에게 은수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여전히 민서가 은수에게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다니는 것 보면서 집안 꼴이 어찌 되어 가려고 저러나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민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형님과 아주버님이 잘못 가르친 탓이죠. 1년에 고작해야 4-5번 만나는 얼굴이니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지만 은수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동생이 이름 부르며 반말하는데 기분 좋을 리 없었겠죠. 당연히 은수와 민서는 어느 순간 만나도 서로 입에 자크 달고 말하지 않더군요. 은수와 민서가 만나도 대면대면 했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고 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도 괜시리 아주버님과 형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님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없는 자리에서 한탄을 하셨어요. 큰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면서 장남 노릇도 하지 않으면서 장남 행세는 하고 싶어하니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장남이나 장손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 감투만 쓰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머리도 나쁜 데다가 똥 같은 욕심과 질투만 크작해서 큰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겉으론 아주 잠자는 척 하셨지만 막상 형님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님과 한술을 더 떠서 험담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가 장남인데 장남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다고 아주버님도 못마땅히 한다면서 형님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장남 대접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남말이면 어떤 말이건 간에 그대로 따라야 하고 장손인 아들이 제 아들보다 무슨 일이든 우선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였어요. 그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별 희한한 경쟁 심리를 가졌던 거죠. 은수가 차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장손이 민서보다 시댁 식구들한테 더 사랑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 것에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참 그놈의 장남과 차남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러면 장남 노릇이라도 반듯하게 하던지 말입니다. 집안 제사나 남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장 문제 등의 집안일에는 항상 뒷짐지고 물러서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님과 의논해서 큰댁과 집안 어른들과 만나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집안일에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었죠. 그럴 때에는 컵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쓸데없이 다 된 밥에 태클을 걸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형님네 부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자기네가 장남이고 민서가 장손이란 걸 더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민서를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특별히 애착이 더 가겠지만 그럴수록 더 바르게 키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아이는 어린애라도 귀가 뚫렸고 열려 있어서 영혼이 맑아서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새겨듣는다고 하는데 그 어린애 앞에서 그렇게 식구들이 장남 대접과 장손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욕을 해대니 아이가 뭘 배웠겠습니까? 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원망들을 들어왔던 터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경기를 일으키듯이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시댁집에 오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도 어른들이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가 어른이 묻는 말에 대꾸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희한했어요. 오죽하며 시어머님이 귀가 들리진 않는 건 아닌가 하고 큰소리로 말해보기까지 했고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과 아주머님은 자기 아들을 병신 취급한다며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었는데 그냥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이나 식구들의 말을 곡해서 들으신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놓고 말은 꺼내진 못했지만 민서가 자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도 그런 민서를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서 시댁 식구들 있는 모두 앞에서 민서에게 비난을 퍼부은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 일로 형님이 아주버님을 원수 보듯 했습니다. 민서에게 자주 아주버님을 저주하는 듯한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형님 말에 의하면 민서가 아주버님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싫어한 거겠죠.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민서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아주버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서 매우 난처하기도 했을 것이고 창피하기도 했을 건데 그렇다고 자기 아들한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용서가 안 되었겠죠. 그때부터 형님네 부부 사이가 매우 나빠진 것 같았어요. 민서와 형님이 아주버님을 가정 내에서 완전 왕따시키고 아빠 대접이나 남편 대접을 전혀 해주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이 밥도 제때 차려주지도 않았고 틈만 나면 자존심 상하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민서에게 비난하듯이 야단쳤다면서 얼마나 민서가 상처를 받았겠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네요. 그날도 초저녁부터 시작된 다툼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홧김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여러 캔 들이키다가 밖으로 나가서 운전대를 잡았다네요. 새벽이라 사람도 없겠다. 술 좀 마셨겠다. 기분도 더럽겠다 싶어서 쌩쌩 달렸는데 육교 밑에 무단 횡단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네요.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급히 핸들을 꺾는 바람에 뒤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게도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뜻밖의 비보에 시댁 식구들과 저는 매우 슬펐지만 아주버님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민서는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은수가 물었답니다.
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슬프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엄마가 아빠한테 저 화성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노래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면서 그래서 별로 슬프지 않다고 또박하게 말하더래요. 은수는 그 말에 무척 놀라고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서가 정상이 아니거나 충격받아서 잠시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에 더욱더 민서에게 집착하는 듯 보였어요. 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민서가 머리도 영리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했어요. 은수는 자랑할 정도로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형님 댁에 갑자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렀답니다. 그런데 민서가 나오더래요. 방학 때가 아니라서 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냐고 하니까 까짓 학교 그만뒀어요. 다니기 싫어서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학교 안 다녀도 된다고 했다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퇴를 한 거였대요. 물론 중퇴를 하기까지 무슨 계획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래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중퇴를 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퇴학당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애써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검정고시로 대체하고 그만큼 시간 벌어서 좋은 대학에 더 잘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셨습니다. 그게 아닌데 아이의 인성이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의 말을 잘 새겨듣지 않는 형님이 민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까 봐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은수에게 한 번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형님은 여전히 민서에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민서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검정고시 학원 정보 등을 알려주거나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려 해도 극혐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주제넘게 남의 자식에게 이러쿵 저러쿵 지적질하지 말란 소리 같았어요. 그때마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의 장소는 민서예요. 민서는 잘 될 겁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고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혹시라도 누구 하나 자기 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를 할까 봐서 눈에 불을 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이나 저도 아주버님이 그렇게 된 후에도 좀 더 민서에게 관심을 주고 싶어서 나름 노력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보기엔 값싼 동정심으로 보였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민서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 아들이니 잘 키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지 불과 몇 달 후였는데 형님의 친정 여동생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에 민서가 먼저 걱정이 되었어요. 민서를 물었더니 알바를 다니고 있어서 병원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그때부터 제가 형님의 여동생과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민서도 병원에 자주 들러서 형님을 내다보곤 했어요. 오래지 않아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무렵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매일 형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온전할 때 저에게 말했어요. 민서를 부탁하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애가 자기 아빠처럼 기죽어서 살까 봐서 은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거야. 민서가 작은 엄마를 좋아해. 항상 민서 편을 들어줘 부탁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이나 보험에 관해서도 말을 꺼냈어요. 사실상 민서가 다 클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뜻밖의 형님이 저를 믿고 그런 부탁을 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형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서 참으로 미안했어요. 저는 그때 형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민서도 은수처럼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엷은 웃음을 짓던 형님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다며 저라면 민서를 은수 동생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 하면서 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대로 형님이 민서를 불러서 작은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대하고 작은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은수를 형으로 부르고 은수 형의 말을 잘 따르라고 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서는 저의 둘째 아들이 되었네요. 그동안 외로웠던 민서에게 은수 형이 생겼고 민서에게도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았어요. 은수가 고등학생이라 많은 시간을 민서와 함께 보내진 않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공부방에서 머리를 맞대며 은수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민서의 공부를 한 번씩 체크하고 봐주고 민서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참 흐뭇합니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잘 웃는 아이였었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저를 낯설어하지 않고 형님의 유언대로 저를 잘 따라주어서 얼마나 민서에게 고마운지 모르네요. 그럼 민서에게 더욱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정말이지 제 자식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시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사는 민서를 보기 위해서 자주 오십니다. 그때마다 민서 얼굴을 부비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오구오구 우리 집 장손 내 새끼 이쁜 것 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아낌없이 쏟아놓으시네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젠 제법 자연스럽게 잘 받아줍니다. 그럴 때마다 은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 장손의 형은 안 보이세요? 라고 하자 민서가 우습다는 듯이 빵 터뜨리네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들 웃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있는 형님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민서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건강할 수 있게 잘 지켜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민서도 이젠 제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